원일이TV 100번째 이야기입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이 시작됐습니다. 됐습니다가 아니라 시작됐습니다라고 하는 이유 다 아실 겁니다. 거대 여당 민주당이 단독으로 6개 상임위 위원장부터 선출을 했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불참했죠. 6개 상임위 위원장이라는 게 18개 상임위 중에 3분의 1입니다. 법사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그리고 산업통상위, 보건복지위 이렇게 6개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6개 상임위원회에다가 통합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했어요. 야당 의원들을 국회의장이 상임위에다 강제 배정하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덕분에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입니다. 핵심 쟁점은요, 법사위 위원장이죠. 위원장에 법조인 출신이 아닌 4선의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라더니 윤호중으로 최종 낙점이 됐네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강력 반발했습니다. 1948년 재헌국회 이래로 상대당 상임위원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배정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내놓겠다. 그리고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원장도 함께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이럴 거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 이런 배수해진 의미도 있을 거고, 야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가 되면 오히려 갑갑한 건 여당이라는 측면도 감안한 사의 표명 전략이라고 봅니다. 도대체 법사위라는 게 뭐길래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여당이 이렇게까지 해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속내가 뭐냐? 반대로 법사위원장을 관례대로 야당에 양보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럴까? 이 반대 질문이 오히려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법제와 사법, 이 두 기능을 합친 상임위예요. 법제라는 거는 행정부로 따지면 법제처 기능 같은 겁니다. 각 부처에서 올라온 법안 문구를 해석하고 충돌하는 건 없는지, 모순되는 건 없는지 이런 걸 따지고 걸러내는 역할. 그러니까 법제는 법안을 다루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사법위라는 거는 상임위가 담당을 하는 정부 부처를 관할하는 역할이죠. 사법위가 담당하는 부처는 법원, 검찰, 감사원 이런 데입니다. 힘있고 힘쓰는 부처들이죠. 이 법제와 사법 두 기능 중에 여야의 명분과 속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여당이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겠다. 이 명분은 법제예요. 각 상임위에서 법안이 올라오면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구 심사를 핑계로 시간을 끌고 발목을 잡더라. 그 나쁜 관행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이러한 국회가 되려면 법사위가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그러니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되겠다. 이 논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속내는 법제 사법 중에 사법에 있는 거예요. 즉 법사위가 관할을 하는 부처와 기관, 검찰, 법원, 감사원 여기에 대한 예산 심사 권한입니다. 예산은 기재부가 짜죠. 그런데 심사는 국회 법사위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검찰청 예산, 법사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고, 대법원과 감사원의 예산 삭감, 법사위에 그 중에서도 사법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산 심사 처리되면 법사위원장실 앞에 검찰, 법원, 감사원 줄줄이 와서 로비하는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정부 부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둘 아니겠어요? 인사와 예산. 검찰 인사? 추미애 법무장관이 나름 잘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검찰 예산?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칼자루를 쥐면 윤석열 검찰 통제한다, 최소한 제어할 수 있다. 이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야 되겠다. 명분은 법안 체계의 자구 심사 때문에 법안 처리가 늦어진다는 걸 내세웠죠. 그건 이미 지난 20대 국회부터 명분이 안 됐습니다. 어떤 법안이 법사위에 걸려서 시간 끌고 발목 잡힌다 쳐요. 국회 선진화법, 패스트트랙법에 따라서 120일만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딴 말 할 거 없이 지난 연말에 통과된 그 공수처 법안, 선거법 개정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법사위원장이 누구예요? 야당인 여상규 법사위원장, 통합당 소속이었습니다. 그게 법사위에서 막아졌나요? 못 막았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진다, 늦어진다, 발목 잡힌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법안 통과 못 시킨다?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20대 국회 때는 민주당이 122석밖에 안 됐어요. 다른 야당들 도움받는 4+1 협의체 만들어서 간신히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176석이에요. 범여 합치면 박병석 국회의장 빼고도 189석입니다. 개헌 빼고는 못할 게 없는 의석수예요. 법사위원장이 야당 소속이면 법안 통과 늦어진다? 더 이상 설득력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명분입니다. 그럼 왜 굳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지려 하는가?
결국 법제가 아니라 사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 법원, 감사원에 대한 영향력, 특히 검찰, 그중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거대 여당한테는 눈에 가시죠. 발탁하고 중용하고 힘 실어줬더니 뒤통수를 쥔 배신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냥 놔두고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못할 게 없는 의석수를 확보하고도 굳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되는 속내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여당 법사위원장은 검찰의 어디를,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가? 예산은 기본인 거고 다음 달 출범 예정인 공수처 법안, 그 후속 법안 처리가 급합니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법안도 통과시켜야 되고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도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7명 가운데 2명을 야당 몫으로 해놨죠. 법사위원장이 야당이면 이게 2배, 3배 힘들어진다. 이건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야당에게 절대 줄 수 없는 카드가 법사위원장이 된 거예요. 법사위를 민주당이 확보해야 될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있죠. 바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청와대 민정, 정무라인 13명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의원 모두 기소가 된 피고인들입니다. 법사위원장이 관례대로 야당 몫으로 가면 법사위원장 미래통합당인 김기현 의원이 맡게 됩니다. 김기현이 누굽니까? 기소된 송철호로부터 울산시장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전 울산시장이에요. 청와대 선거 개입으로 부당하게 진 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냐 이겁니다. 검찰은 그렇다 치고 법원은 어떻습니까? 조국, 김경수, 이재명, 최강욱, 황운하 전부 피고인 신분이에요. 이제 윤미향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삼권 분립으로 법원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칠 방법은 없죠. 유일한 통로가 법원이 아쉬워할 단 하나, 예산심사권. 그거를 쥔 법사위원장을 놓고 싶을 리가 없습니다. 여당으로선. 정리를 하자면 사상 초유의 거대 여당이 됐지만 법사위원장만큼은 야당에 양보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환경에 처한 21대 국회다 이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법사위가 야당 몫이 되어온 그 관례, 언제 시작됐고 왜 시작됐나? 이게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다. 이 룰은 17대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예요. 절대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하다가 여야가 의석수로 배분을 하기 시작한 게 왜 민주화 이후에는 13대 국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배분을 한 건 17대부터라 이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죠. 2004년. 왜 그랬을까요?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칙 때문이에요. 특정 정당이 절대 과반을 넘기면 독주하기가 쉬우니 마지막 관문,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만큼은 야당에 주자. 이 원칙이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17대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는 야당인 한나라당한테 돌아갔고 이후 16년 동안 이 관행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 16년 동안 9년이 민주당이 야당을 했던 세월입니다. 민주당 역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다.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죠. 18대 한나라당이 180석 차지하고 범여 200석 됐을 때가 이게 극한인데 원구성하는 데만 넉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때도 법사위는 결국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가져갔어요.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해달라. 법사위가 마지막 관문이다.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인정해달라. 이게 민주당 명분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그 주장 모두 영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부인할 방법도 없어요. 2009년 민주당 대변인이 노영민 의원입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하는 노영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몇 되지도 않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겁니까? 2009년 12월 13일 영상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2008년 7월 31일 원혜영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 법사위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2년 우원식 민주당 원내 대변인. 관행대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양보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법사위원장을 지냈죠. 2012년 6월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이 과거 본인들이 야당을 할 때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었다. 야당 시절 민주당 주장을 다시 다 이렇게 들어보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 말 위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 지적에 대해서 이미 선을 그었죠.
잘못된 관행이었다. 이제 잘못된 관행에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됐다. 민주당의 분위기를 종합을 해보면 법사위원장, 야당에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18개 상임위 독식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민주당은 노른자위 상임위라고 하는 국토위, 예결위, 환노위, 교육위 이런 상임위를 야당인 미래통합당한테 줄 테니 법사위만 내놔라 그랬습니다. 17대 7 배분 합의안이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다른 상임위는 몰라도 예결특위, 국토해양위 이런 데는 진짜 노른자위, 알짜배기 상임위 맞죠. 속된 말로 국회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상임위라고 그럽니다. 지역구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급공사, 고속철, 고속도로, 지하철 이런 대형 토목공사 유치가 가능한 상임위입니다. 초선들은요, 국토위 같은 상임위는 들어가기조차 힘듭니다. 아무튼 그런 알짜배기 상임위까지 양보를 할 테니 내놓으라고 한 상임위가 법사위니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앞으로 2년 동안 검찰과 법원을 얼마나 신경 쓰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야당에게 선택의 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을 한 인상, 그거를 되물리거나 뺏어오거나 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건 주호영 원내대표의 협상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민주당이 그러기로 맘먹은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당 의원들이 주호영, 이종배 원내 지도부의 사의를 만류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사퇴 의지는 강하다고 합니다. 그건 두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못 이기는 척 법사위 대신 예결위와 국토위 같은 노른자위 상임위 7개를 대신 챙기는 실리를 택할 것인가?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럴 생각 1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냥 18석 모두 가져가라. 우린 그냥 짓밟히고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실리를 택하자. 국토위, 환노위 좋잖아? 이러는 의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법사위 빼앗겼으니 다른 상임위 의미 없다. 이런 기류가 대세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 집착이 강할수록 통합당 역시 법사위 대신 다른 상임위 몇 개 받는 걸로 될 일이 아닌 게 됐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도대체 얼마나 잘못한 게 많으면 법사위를 차지해서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이유는 결국 법원과 검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다 보니 야당 입장에서는 모두 가져가라. 이게 정치적으로 사는 수라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여기서 좋다는 상임위원장 몇 개 챙기는 실리를 챙기자 국민 눈에는 또 명분 없는 밥그릇 챙기기밖에 안 보이겠죠.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정권의 뿌리를 흔들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변수가 법사위인 거예요. 1년 반 뒤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이보다 더 중요한 변수는 없을 겁니다. 정치적 계산법을 떠나서 국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절대 다수의 숫자로 모든 걸 밀어붙이면 의회 독재하자는 거냐 이 소리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제1야당을 배제한 단독 원 구성은 33년 만입니다. 12대 국회 후반기 국회 때인 1987년 5월 13일 그 이후로 처음이에요. 87년 6월 민주화 이후에는 전례가 없습니다.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았고 유례 없이 거대 여당 의석수를 부여받았어요. 176대 103입니다. 민주당은 협치보단 힘의 정치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거대 여당의 독주, 실감나는 21대 국회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의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